네, 안녕하세요. 라라입니다. 네, 오늘은 운의 시그널이라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내 안에 좋은 운을 깨우는 법. 막스 귄터 지음, 양소화 옮김, 카시오페아 출판입니다. 20년간 1000명을 인터뷰하면서 포착한 운을 행운으로 만든 사람들의 전략과 태도들. 제가 이거 끝까지 다 읽어봤는데요. 상당히 좋았어요. 그 중에서 이게 목차가 몇 가지 법칙으로 나뉘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6장의 6번째 법칙, 직선이 아닌 지그재그 삶을 살아라 라는 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13장, 13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6번째, 제가 13장 중에서 좀 인상적이었던 섹션은 6장, 오늘 읽을 6장, 직선이 아닌 지그재그 삶을 살아라. 그리고 7장, 건설적인 초자연주의를 기억하라. 여기서 나오는 건설적인 초자연주의는 이 끌어당긴 법칙과 상당히 연관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9장, 입을 다물어라. 이 챕터 정말 재밌었어요. 네, 입을 다물어라. 궁금하시죠? 네. 그 다음 12장, 이것저것 시도하라. 13장, 운명의 짝을 찾아라. 네. 이 13장의 운명의 짝을 찾아라 에서도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인사이트가 있었는데, 그건 뭐 오늘은 그건 뒤로 하고, 오늘은 6장의 6번째 법칙, 직선이 아닌 지그재그 삶을 살아라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게요. 목표를 세웠다면 그 목표를 향해 곧장 달려가야 한다는 것이 근면한 태도의 근본적인 가정이다. 우리는 목표에 시선을 고정하고 왼쪽이나 오른쪽 어디에도 한눈 팔지 말고 집중하라는 조언을 듣는다. 그리고 이것만이 성공으로 가는 확실한 방법이라 여긴다. 하지만 당황스러운 사실이 있다. 대체로 운이 좋은 사람들은 목표를 향해 곧장 나아가는 노력가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네. 충격적이죠. 다시, 대체로 운이 좋은 사람들은 목표를 향해 곧장 나아가는 노력가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네, 통계로 이렇게 나왔다고 해요. 충격적이에요. 그들은 스스로 산만해도 좋다고 생각할 뿐 아니라 살아가면서 산만한 상황을 일부러 만들기도 한다. 그들의 삶은 직선이 아니라 지그재그다. 그들의 삶은 직선이 아니라 지그재그다. 심리학적으로 말하는 목표 지향은 적당한 수준에서 수용해야 좋다. 그리고 행운아들의 삶을 살펴보면 지나치게 목표를 추구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 같다. 예를 들어 영국의 소프라노 가수 메리 가든을 보자. 그녀는 바이올린 수업을 받으며 음악 인생을 시작했다. 그러다가 악기를 피아노로 바꿨고 돌연 노래 레슨을 받는데 흥미를 붙였다. 어느 날 그녀는 파리에서 열리는 오페라를 보러 갔다. 네, 프랑스 파리 말하는 것 같아요. 그녀 손에는 113번이 적힌 티켓이 들려 있었다. 공연 첫날인 그날 우연히 한 출연 배우가 병으로 쓰러졌는데 때마침 메리가 객석에 앉아 있었다. 메리 가든은 자리를 대신 채워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그렇게 새로운 스타가 탄생했다. 와, 참 이런 운명의 어떤 동시성 참 신기한 것 같아요. 훗날 그녀는 성공한 사람들과 종종 연결 지어지는 목표 지향에 관해 말했다.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것에서 절대로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자서전에서 그녀가 쓴 문장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러지 않았다. 만약 그녀가 지그재그로 움직이며 살지 않았다면 바이올리니스트가 되겠다는 목표에 시선을 고정하지 않았을까? 자신도 인정했지만 사실 그녀는 그렇게 실력이 뛰어난 바이올리니스트는 아니었던 것 같다. 이 발음이 어렵네요. 바이올리니스트.
바이올리니스트. 네. 미국의 기업인 할렌 샌더스의 경우도 살펴보자. 그는 큰 기회를 찾기 전에는 전 세계를 종횡무진 누볐다. 7학년, 한국에 따지면 중학교 1학년을 정도인가 봐요. 네. 7학년 때 학교를 중퇴하고 여러 변변치 않은 일자리를 전전했다. 시내 전차 요금 수납원, 페리보트 조종사, 보험 판매원으로 생계를 이었으며 요식업에 종사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정말 맛있는 프라이드 치킨 조리법과 대량 생산법을 우연히 알게 됐다. 그렇게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 탄생했고 순식간에 수백만 달러짜리 사업이 됐다. 이 얘기는 참 많이 널려있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네, 신기해요. 미국의 또 다른 기업인 레이 크록도 마찬가지다. 그도 성공을 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고등학교를 중퇴한 그는 음악계에서 커리어를 쌓는 것이 목표였다. 그는 몇몇 순회 밴드에서 피아노를 연주했다. 그러다가 목표를 바꿔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며 돈을 좀 벌었다. 음악이 또다시 그의 시선을 붙잡아 마음을 산만하게 하자 라디오 방송국에서 음악 감독으로 한참 일했다. 그러다가 또 새로운 기회에 정신을 빼앗겼다. 그는 종이컵을 팔며 길거리로 나섰다. 방황하는 그의 눈에 또 다른 목표가 나타났다. 이번 목표는 자기 사업을 하는 거였다. 그는 밀크쉐이크를 섞는 멀티믹서의 판매 및 제조사 대표로 자리를 잡았다. 그렇게 지그재그로 움직인 끝에 마침내 레이 크록은 대박을 터뜨렸다. 어느 날 캘리포니아의 한 작은 레스토랑에 들렸다가 놀랍게도 다른 가게보다 훨씬 많은 8개의 멀티믹서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 식당은 확실히 장사가 잘 되는 곳이었다. 크록은 그 레스토랑이 손님을 끄는 가장 큰 매력이 무엇인지 살펴봤다. 유독 맛있었던 오래된 미국인의 주식, 햄버거와 감자튀김이 그 이유였다. 레스토랑 이름은 맥도날드였다. 크록은 돈 벌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레스토랑 소유자이자 운영자였던 두 형제와 빠르게 파트너십을 맺었다. 크록의 경영 아래 몇 년도 되지 않아 맥도날드라는 이름은 미국 전역에 그리고 나아가 전 세계에 퍼졌다. 그렇군요. 이게 되게 큰 사업체 이제 KFC랑 맥도날드 이야기인데 좀 더 구체적인 작은 사업 예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크록 역시 노년기에 접어들었을 때 목표 지향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 예비 프랜차이즈 사업자들이 패스트푸드 사업 관련 세미나 때문에 모인 이른바 햄버거 대학에서 크록은 목표에서 눈을 떼면 안 된다며 엄숙한 어조로 근면성을 강조했다. 이런 그의 연설은 또 다른 지그재그의 삶을 산 IBM의 설립자 톰 왓슨의 연설과 왓슨의 연설처럼 교묘하게 들렸다. 근데 이분은 근면성에 대한 걸 좀 강조했네요. 좀 반대적인 이야기인데 좀 더 읽어볼게요. 왓슨 역시 회사가 운영하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호되게 꾸짖곤 했다. 왓슨과 크록이 각각 다른 제품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그들의 연설은 서로 바꾸어 들어도 상관없을 정도다. 둘 다 불도저처럼 눈앞에 장애물을 짓밟고 절대 방향을 틀지 말고 그저 일직선으로 일생을 헤쳐나가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크록이 그런 말을 한 이유 중 일부는 연설을 듣는 학생들이 맥도날드를 제외한 곳에서 목표를 향해 돌진하길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쨌든 그는 목표를 고정하는 것이 성공으로 가는 길이라고 진심으로 믿는 것 같았다. 메리 가든처럼 그는 자신이 젊은 시절 고정된 목표만을 향하지 않았던 것이 큰 행운이라는 점을 잊은 듯 보였다. 연설에서는 그럼 다른 얘기를 한 거네요. 사실은 고정된 목표를 향해 근면하게 갔던 것이 운을 들어오게 하지 않았는데 본인조차도 그렇게 착각하고 믿고 있다는 거죠. 네. 네.
이어가 볼게요. 만약 메리가든과 레이크록이 목표를 향해 곧장 나아가는 이들이었다면 그 둘은 동네 음악가 모임 같은 데서 만났을 수도 있다. 그런 장면을 한번 상상해보자. 둘은 나이가 든 패배자의 모습이다. 가든은 아이들을 상대로 지루한 바이올린 레슨을 하며 근근히 생활을 꾸려가고, 크록은 예식장 등에 소속된 밴드에서 우울하게 피아노를 연주하며 생계를 이어간다. 일이 힘들어 메리. 크록이 침울한 목소리로 말한다. 그래.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봐 레이. 가든이 그를 격려하려고 애쓴다.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은 여전히 당신만의 음악을 하고 있잖아. 나에게도 그게 얼마나 그리고 언제나 제일 중요한 사실이었어. 우리 목표를 향해 계속 나아가자. 그래 맞아. 그가 기운을 차리며 말한다. 우리한테는 목표가 있지. 우린 목표 없이 사는 요즘 사람들하고는 달라. 맞아. 목표. 우리에겐 목표가 있어. 그런데 다음 주까지 버틸 수 있게 $10만 빌려줄 수 있어? 아, 참. 제가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좀 다른 삶을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되게 약간 찔리네요. 네. 이어가 볼게요. 운과 계획을 구별할 줄 아는 행운아들은 삶에서 기회가 무작위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만일 앞만 바라보도록 시야를 가려버린다면 많은 기회를 놓치고 말 것이다. 이는 운이 없는 사람들이 보이는 전형적인 모습이다. 그들은 꼼짝 않고 제자리에 있거나 삶의 내리막길을 걸을 때도 미리 계획한 인생 경로를 끝까지 밀고 나간다. 종이꽃 파는 일 따윈 하고 싶지 않아요. 난 피아니스트라고요. 이러다가 언젠가는 패배자가 될 수도 있다. 전 새로운 모험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나름대로 인생 계획을 잘 세워놨거든요. 또 다른 패배자 후보가 할 만한 이야기다. 우리가 사실 이 지점을 이 책을 통해서 이번 섹션에서는 이게 이제 주제인 것 같아요. 장기 계획이 해로운 건 아니지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편이 좋다. 미래로 가는 길잡이로는 쓰더라도 법으로 굳혀서는 안 된다. 더 좋은 일이 생기면 즉시 그리고 일말의 후회도 없이 전에 세운 계획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바로 이것이 운 좋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다. 그들은 많이 생각하지 않고 움직인다. 그들 특유의 습성 중 하나가 자신의 장기 계획에 갇히는 것을 본능적으로 피한다는 것이다. 엘리자베스 아덴은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청과의 인터뷰에서 어릴 때는 제가 한 직업에 오래 머문다고 많은 꾸지람을 들었어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 말에 신경 쓰지 않고 한 직업을 고집하지 않은 게 제겐 행운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죠. 네. 자기가 세운 그 목표를 향해 근면하게 거기만 목표를만 보고 가는 것들은 그런 삶은 운이 오지 않는다. 네. 그녀의 말처럼 그건 정말 좋은 운이었던 거다. 그녀는 속기를 배워 한동안 그 일로 먹고 살았으며 출납원, 치과 보조 일도 했다. 그리고 30살이 되자 뉴욕으로 가 미용실에 취직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마침내 화장품의 세계를 알게 됐고 자기만의 브랜드를 출시해 백만장자가 됐다. 메리 가든과 레이 크록처럼 그녀 역시 지나가는 임의의 행운을 기꺼이 수용했기에 유명해진 셈이다. 그녀는 한 곳만 바라보고 꾸준히 걸어가는 것을 고집하지 않았다. 여행을 하다가 문득 매력적인 대상을 발견하면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새 방향으로 다시 출발했다. 단순히 변화 자체를 위해 자주 바꿔야 한다는 건 아니다. 가는 길에 행운의 징조가 나타난다면 미리 정한 계획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간단히 거절하지 말라는 뜻이다. 다시. 단순히 변화 자체를 위해 자주 바꿔야 한다는 건 아니다. 가는 길에 행운의 징조가 나타났다면 미리 정한 계획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간단히 거절하지 말라는 뜻이다. 정해진 계획을 따르기를 고집한다면 결국 세상에서 가장 슬픈 게임, 만약의 놀이를 하게 될 것이다. 외롭고 암울한 순간에 주로 패배자들이 하는 놀이다. 돌이켜보면
그들은 자신이 승자가 될 수도 있었던 그 전환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만약 그러기만 했다면. 뉴욕 포티플러스 클럽에서 어느 날 한 중년 남성이 한탄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때 친구들이랑 같이 사업을 시작할 걸 그랬어요. 그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했다. 그 일은 그가 처음 사회에 발 내디딜 때 익혀서 지금까지 해온 유일한 일이었다. 그의 목표는 업계 최고의 소프트웨어 판매원이 되는 것이었다고 한다. 이는 분명 사람들의 감탄사를 자아내게 할 만한 목표다. 또 성실한 태도와 근면성에 환호하는 사람들에게 박수받을 만한 목표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 목표는 이 불쌍한 인생의 여행자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 적 없었다. 오랫동안 불운한 생활을 한 뒤 그 일자리는 합병으로 사라졌고 55 나이에 그는 길거리로 내몰리게 됐다. 그런 상황을 맞지 않을 수도 있었다. 몇 년 전 친구들 둘이 그에게 설득력 있는 제안을 했다. 그들은 저작권에 관해 에이전시 설립을 눈앞에 둔 상태였다. 그 에이전시는 주로 스포츠계 유명 인사나 TV 스타 등을 대신해 일하는 회사로 장난감 등의 상품에 그들의 이름을 사용하도록 영업하고 제조사가 지급하는 저작권료에서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돈을 벌었다. 네. 이 사업은 가파른 성장세를 타고 있었고 두 사업가는 컴퓨터를 파는 친구에게 이를 설명하며 빛나는 미래를 꿈꿨다. 이미 사업이 일부 진행 중이어서 사실상 이 신생 기업의 첫해 수익은 보장된 셈이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사업에 뛰어드는 것에 비하면 위험 부담이 없었다. 그들은 영업직으로 일하는 친구가 자신들과 함께하며 마케팅 분야에서 활약해 주길 바랐다. 그러나 그는 정한 목표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 말고는 다른 어떤 방법도 시도해 보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친구들에게 자신이 저작권 관련 일이 아니라 컴퓨터 소프트웨어 판매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의 시선에서 봤을 때 새 사업은 자신이 인생에서 핵심으로 생각하는 분야와 동떨어져 있었다. 그는 기회를 거절했다. 바로 가까이에 훌륭한 행운의 징조가 나타나는데 눈을 감은 것이다. 그는 그 징조를 자세히 살펴보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1980년대 중반 대부분의 회사가 그랬듯 저작권 에이전시 역시 번창했다. 흐름을 타지 못한 컴퓨터 영업사원은 그 흐름 뒤에 남겨져 만약에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장기적인 계획은 절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자. 네. 이거 스티브 잡스가 언제 한번 인터뷰에서 얘기한 내용인 것 같네요. 자기는 장기적인 계획을 잡지 않는다. 의미가 없다. 네. 라는 얘기를 했었죠. 이어가 볼게요. 그 계획들이 우리를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 줄 것처럼 보이는 한 일반적인 지침으로만 이용하자. 네.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장기적인 계획을 잡긴 잡되 심각하게 하지 말자. 일반적인 지침으로만 딱 세팅해 놓고 그 중간에 오는 여러 가지 점을 찍고 그 방향을 향해 쭉 가는데 이리저리 왔다 갔다 파동을 그리면서 그 방향을 향해 가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직선으로 가지 말고. 네. 그래야 더 삶의 경험도 생기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이어가 볼게요. 더 좋은 일이 생기면 바로 쓰레기통에 던져버려야 한다는 뜻이다. 이와 같은 접근법이나 공식은 행운이 함께하는 삶에서 계속해서 나타난다. 운이 좋은 사람들 대부분은 생각보다 본능에 의지해서 일을 진행한다. 그들은 그것이 옳다고 느끼기 때문에 움직인다. 물론 더 신중히 생각하거나 지적인 방법을 통해, 예를 들면 철학적인 사고를 통해 움직이는 사람들도 있다. 미국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재임 기간에 오스트리아 주재 미국 대사였던 헬레네 폰 담이 대표적인 예다. 폰 담의 놀라운 행운의 삶은 지그재그로 살아가는 태도의 가치를 알리는 살아있는 광고판이라고 할 만하다. 그녀는 그런 사실을 예리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녀는 항상 의도적으로 장기적인 목표를 피해왔다. 이분은 어떻게 이걸 알았지?
1985년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그녀는 전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말했다. 우연히 찾아온 기회를 활용하는 걸 좋아해요. 뜻밖의 재미, 즉 우리가 찾고 있지 않던 행운의 기회를 포착하는 능력 및 습관은 운 좋은 사람들이 걸어온 지그재그식 인생 경로를 묘사하는 또 다른 방법이다. 헬레네 폰담의 삶 역시 곧장 앞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직선적인 삶과는 정반대였다. 네, 또 같은 얘기를 합니다. 직선적인 삶을 살지 말아라. 그 얘기는 목표를 지정해 놓고 거기만을 가는 삶을 살지 말아라. 네, 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어가 볼게요. 그녀는 1938년 오스트리아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녀의 고향은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러시아에 점령됐다. 당시 그녀는 여고생이었는데 러시아인 특유의 근면함과 함께하는 삶이 자신과 맞지 않는다는 점을 금방 알아차려버렸다. 이분은 메타인지가 뛰어나네요. 빠져나올 기회를 계속 엿보다가 기회가 찾아오자 재빠르게 탈출했다. 지갑에 돈 한 푼 갖고 있지 않은 채 서독으로 도망쳤다. 일자리를 찾았지만 자신과 결혼하고 싶어하는 미군을 만나자 목표로 했던 직업을 즉시 포기했다. 엄청 포기가 빠르네요. 그 군인과 결혼한 후 디트로이트로 이사했다. 그러다가 더 흥미로운 목표를 찾은 그녀는 남편과 이혼했다. 아니 이분은 결정이 엄청 빠르네요. 네. 시카고에서 더 매력적인 일자리, 즉 비서직이 그녀의 눈길을 끌었고 즉시 시카고로 떠났다. 이분은 진짜 좀 남다르시네요. 그냥 바로바로 행동이네요. 그녀는 미국 의학협회의 정치활동위원회에서 일하게 됐다. 그녀가 찾은 새 직업의 주된 매력은 단순히 사무실에 앉아있는 대신 재기발랄하게 사람들 사이를 돌아다닌다는 점이었다. 정치활동위원회에서의 일은 그녀에게 한 흥미로운 남성과의 만남을 가져왔다. 배우로서 커리어를 시작했지만 이제는 정계에 입문하는 지그재그식 인생을 살아온 그의 이름은 로널드 레이건이었다. 여기서 만났군요. 그는 이 활기차고 유능한 비서에게 자신을 따라 캘리포니아로 가서 주지사 선거운동을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그녀는 정치활동위원회에서 세운 장기 목표를 재빨리 포기하고 그의 제안을 수락했다. 와, 이분은 이게 법륜스님이 항상 얘기하는 그 나이 들어서는 어떻게 살아라고 질문했는데 딸이 오라면 만약에 오라고 해서 버스 타고 가는데 엄마 오지마 나 병원 가야 될 것 같아. 그럼 다시 그냥 알았다고 집으로 가고 이런 이 모든 걸 받아들이고 움직여라라고 하는 모습과 너무 비슷하네요. 네. 이게 참 어떻게 들리면은 줏대 없는 삶과 연관이 있고 한데 그렇게 단편적으로만 생각할 건 아닌 것 같고 이 주제는 어쨌든 이 들어오는 운에 대해서 한번 알아차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장기적인 목표를 갖고 가되 직선으로 가지 말고 이렇게 지그재그로 가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저자는. 네. 그래서 좀 극단적인 예를 든 것 같습니다. 네. 그녀는 로널드 레이건의 개인 비서가 되어 대통령 선거운동일을 했고 그가 당선되자 그를 따라 백악관으로 갔다. 1982년 레이건은 그녀를 오스트리아 대사로 임명했다. 와, 오스트리아는 그녀가 수년 전 무일푼 이민자로 살았던 곳이다. 그녀의 인생 이야기는 마치 동화처럼 들린다. 그녀의 삶에는 놀라운 행운이 스며들어 있다. 하지만 그녀가 늘 새로운 목표를 위해 오래된 목표를 포기할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았다면 절대 해피엔딩을 맞이하지 못했을 것이다. 지그재그식으로 사는 삶을 두려워하지 말자. 투덜거리며 어느 한 카테고리에서 자신을 속박하지 말자. 나는 비서야 라거나 나는 컴퓨터 사업을 하고 있어 라거나 난 자동차 산업에 몸담고 있어 라는 식으로 자신을 어떤 자리에 묶어두지 말자. 행운의 기회가 어느 방향에서 올지 누구도 알 수 없다. 사방을 두루 살피고 있다가 기회가 손이 닿는 거리까지 다가오면 잽싸게 붙들어야 한다.